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돌았습니다. 빚 내라. 빚도 자산이다. 빚을 내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시기도 있죠. 뭐 저희에 대해서 계속 나쁜 인식 심어주는 인간들이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위험할 때 들어갔어요.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이미 금리가 1.75까지 올랐는데도 붕괴가 나오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는 거, 미중 무역전쟁까지는 그러다 치더라도요,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터질 거는 사실은 예측을 못했죠. 코로나 터지고 지금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집값 띄우고 그거에 또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일이 뭐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빚내래요. 특히 저금리니까. 돈은 계속 풀리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뭐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일정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커녕 빚도 갚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데서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사라. 자금이 충분하다면. 자금이 충분하다면이라고 하지만 뭐라 그래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영끌해서 집 사라고 했죠.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 사라. 이때쯤에는 왜 이야기가 자금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을까요? 자, 보시면은 요때까지는 영끌해서 집 사라 했어요. 근데 요때부터는 슬슬 뭐라 그래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자금이 충분하면 집 사고 자금력 있는 사람들은 집 사라.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자금력 있는 사람들은 사라, 없는 사람들은 영끌은 하지 말 때 있는 사람들은 사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영끌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영끌도 하라 그랬어요. 금리 올라가니까 태세 전환한 거지. 그런데 자금력 있는 사람들 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자 부담은커녕 지금 억 단위로 손해보고 있죠. 이런 사람들 지금 억 단위로 빠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빚도 자산이다. 대출을 빨리 갚으면 안 되는 이유. 빚을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 부자들이 대출을 왜 안 갚아요? 부자들이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는 어떤 때냐? 금리가 낮고 자산시장이 막 상승할 때 이럴 땐 빚을 안 갚고요. 금리가 높아지고 자산시장이 막 떨어지겠다 이럴 때는 빚을 누구보다 빨리 갚아요. 상황을 보고서 미리 움직여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코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뱀같이 생긴 동물이다. 만져봤더니 얇고 길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코끼리는 저기 기둥처럼 단단한 이게 코끼리인데 귀를 만진 장님은요? 아니야, 뭐 나비처럼 펄럭거려. 그러면 그게 다 맞아요? 일부만 본 거죠. 그런데 그 일부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 놓고서 저런 인간들이 저희 보고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증스럽다. 대출 받고 갚지 마세요. 당장 갚을까 투자를 할까? 대출 다시는 안 나옵니다. 자, 대출을 잘 이용하는 것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험을 경고하는 채널이 없고 다 잘된다만 하니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저희도 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세요 하면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무주택자들 빨아가지고 돈 벌어 처먹는 라이트하우스 하고 있는데요. 요거 유튜브 운영해봤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 정도 조회수 가지고요, 차라리 그냥 요 빌라 엄청나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개만 팔아먹어도 이거보단 나을 거예요. 쟤는 무주택자를 빨아먹으려고 하락 주장하는 애라고 지들이 확증 편향하고 있는 거지. 그 대출을 내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됐냐?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부동산 무조건 사면 돈 벌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 말 듣고요, 인생 리부트 캠프 이런 거 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죠. 그런데 아무나 도구나 카우나 다 갚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빚더미 세계 1위예요. 가계부채 세계 1위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갔는데 숨겨진 가계부채까지 합치면요, 그 2배가 넘어요. 그런데 계속 부추기고 있죠. 가스라이팅 하고 있죠. 이게 맞는 것처럼 막 여론몰이 하고 있죠. 언론에 돈까지 써가면서 막 집값 올라가는 것처럼 홍보를 했죠. 예전에 그거 피의수첩 보면 나오지만 아리팍 같은 경우요, 다 16억대 이랬던 거 조합장이 싹 다 매물 내리고 다 20억대로 올린 다음에 광고 20억대인 것처럼 광고하고 중개사들한테 20억대에 팔면은 수수료 외에도 내가 막 1억씩 더 주겠다, 1등으로 파는 사람한테 1억을 주겠다, 수수료 외에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띄운 거예요. 속았죠. 대대적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샀잖아. 네 선택이잖아. 그 선택을 하도록 만들도록 계속 한 게 잘못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극성 학부모가 애를 막 전교 1등 안 하면 네 인생이 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전교 1등을 놓쳐가지고 오면은 칼 들고 내가 죽는다 막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학업 스트레스에 자살하는 경우가 나오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너 때문에 막 엄마가 못 산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너 전교 1등 못하면은 인생 루저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해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해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죠. 뉴스에도. 그 댓글에 뭐라고 나와요? 극성 학부모네. 너무 힘들게 애를 가스라이팅 시켰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왜 일부 특히 영끌 하면서 굉장히 막 타격을 많이 입고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조롱하지 않고 나도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이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보지 그런 사람들까지 욕하진 않아요. 그런데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죠. 누구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한테 계속 사기치는 사람들 감싸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헬조선이고 이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사람 사기쳐서 부자 되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법이 약하고 다 풀어주고 권도형급 돼서 진짜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리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부자 편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고 있죠. 자꾸 그런 여론 조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돈 벌고 진짜로 조장하고 그런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물론 욕심이 있었고 일부는 거기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를 자꾸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 일부 극성적인 인간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심리 문제다. 심리적인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심리예요? 지금 주담대 갚는데 월급 60%가 나가는데 본인들이야 부동산 투기 옛날부터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저렇게 속여오고 돈 엄청 많게 버셨겠죠. 강의료 받고 본인이 산 집 저 동네가 뜬다 해가지고 가격 띄워가지고 비싸게 받으실 분들도 물론 있을 테고 뭐 연결해가지고 수수료 받고 책 팔아서 책값 받고 별거 다 해가지고 엄청 버셨죠. 그러니까 주택 이거 이자 부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본인을 갭투겠으니까. 그런데 연끌한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월급이 60%가 나가요. 연봉 3천 받으면요. 이 중에서 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1200. 월 100만 원 써야 돼요. 연봉 3천인 사람이. 연봉 5천이면 얼마예요? 160 정도 쓰겠네요. 연봉 5천이면 적은 연봉도 아닌데 160밖에 못 써요. 생활비로. 이게 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택 보유자 고금리에도 빚 안 갚는다. 그러면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자, 이런 데서 보면요. 그냥 빚 상환율 10.9%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데 빚 안 갚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대출은 자산이다. 부자들은 빚 안 갚는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못 갚는 거죠.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자 갚느라 버거운 거다 지금. 팔아야지 빚을 갚는데 주택이 팔리지도 않죠. 못 갚는 거예요. 왜 안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주택시장에 희망이 있구나. 자꾸 이딴 식으로 띄우려고 하죠. 이게 언론이에요? 한동안 조용하다가 연말 되니까 내년까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연말 돼가지고 전문가들 언론들 총출동해가지고 정부에서 규제 또 총출동해서 풀어주듯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또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그렇게 할 때는 집값 오른다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집값 오른다고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기준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화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다. 저희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정치적 이슈 갖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희 문재인 때 금리 안 올린 거 욕하고 원희룡 때 막 층간소음 막는다고 이런 거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라이트하우스네요. 오른쪽으로. 정책을 봐야지. 부동산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누군데 왜 자꾸 프레임을 지들이 하는 짓거리를 남한테 씌우냐. 그러니까 개 눈엔 개만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인다. 그런데 지들이 다 개니까 저희도 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물가 올라가서 지금 힘들죠. 보시면 어때요? 근원 물가는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꺾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유가 하락, 식료품가 하락.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미국 따라가지도 못하게 못 올리니까요. 금리는 올렸는데 근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유가가 올라고 식료품가가 올라가면요. 언제든 다시 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은 근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금리 많이 올려놔서.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영향을 받는데도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도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원 물가도 안 잡혔는데 내년 물가 전망이 떨어졌다. 사람들 심리에.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물가 잡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물가 뭘로 잡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물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집값 통계에서 임대료 통계에서 최대한 비중 줄이고
사람들의 임금 올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실질 임금은 굉장히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가 통계만 좀 잡으면 뭐예요? 사람들 여력 더 떨어지는데. 금리 빨리 안 올리니까 물가는 확실히 잡히지도 않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주 진짜 잃어버린 30년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물가를 빨리 잡고 나서 해야 된다. 집값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전망이 워낙 어두우니까 빨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30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공공요금은 올라가죠. 종부세 내는 사람 8%죠. 부자세는 깎아주고요, 공공요금은 줄인 상한데요. 아직 물가 안정도 되지 않았는데, 유가 좀 떨어졌으니까 전기요금 인상하자, 가스요금 인상하자. 세금 줄어드는 걸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아직 유류세 인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재원 투자해야 될 때예요. 돈을 풀더라도 그런 데 풀어야지.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있고, 서민들도 지금 계속 실질소득 줄어들어가지고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세금 많이 깎였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요? 돈이 어딨어? 서민들이. 돈 모으기는커녕 모아둔 돈도 조금씩 까먹게 생겼는데. 전세빚도 지금 어때요? 원금에서 들어가고 있죠. 역전세나. 이게 원금회수예요. 집을 내가 빌려 쓰는데 전세금 6억을 줬어. 근데 그 집이 8억밖에 안 해. 우리 20% 떨어졌고, 전세가 지금 그래서 요 정도 집 빌려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5억에 내놓고 있어. 그럼 너도 나한테 1억 돌려줘야지. 내가 왜 8억짜리 집을 빌리는데 6억이나 줘야 돼?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강제경매 폭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끌족들은 은행에서 빚을 진 거고, 갭투기꾼들은 전세입자한테 빚을 진 거죠. 그게 계속 회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강제경매가 나오고 있죠. 저 중에는 보니까 빌랑처럼 죽은 인간이 셋이나 되더만. 그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떠넘기는 인간들도 있지만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빚을 못 버티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현금은 쓰레기다. 화폐가치 하락, 부동산 상승의 근거. 저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경제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화폐가치 하락으로 무조건 다 오른다. 그러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안 오르는 건 어떻게 해요? 여기 사놓은 이거 안경테,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데 팔면 10,000원 받을 것 같아요? 화폐가치가 하락했는데? 그렇잖아요. 화폐가치 하락은 이야기하면서 감가상각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한쪽만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이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간 사람들 이제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안타깝게 되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더 그런 식으로 만들 거냐, 나라를 망하게 만들 거냐,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하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